세계 자동차 시장은 항상 치열한 전쟁터였지만 요즘 한국의 현대차가 이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 현대의 성공은 세계 각지의 자동차 업계와 금융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죠.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보여준 성과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 런던에 있는 유명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들까지 현대차에 극찬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현대차의 인도 시장 성공 스토리를 들고 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현대차가 인도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될 줄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에서 역대급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전략과 노력이 숨겨져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쉽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인구 구성과 독특한 소비 패턴, 그리고 현지 업체들의 강세 때문에 해외 자동차 회사들이 큰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이곳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라 불릴 만한 성공이었죠. 이 소식은 단순히 한국에서만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영국 런던의 금융가와 전 세계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현대차의 성공을 현대가 이룬 글로벌 비즈니스의 마스터피스라고 극찬하며 다양한 보고서와 인터뷰에서 그들의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어떻게 인도 시장에서 이런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토록 세계를 놀라게 만든 비결일까요? 지금부터 현대차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인도 시장 진출은 사실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차는 수년 전부터 인도 시장을 분석하고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철저히 연구했어요. 특히 인도는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젊은 인구가 많아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를 눈여겨본 현대차는 인도만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세우며 다른 경쟁사와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차량 디자인, 연비, 가격대 등을 철저히 반영하여 기존의 글로벌 모델과는 다른 차량을 선보인 거죠. 특히 인도의 도로 상황과 기후에 맞춰 차량을 개발하고 인도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능들을 추가해 완전히 현지화된 현대차를 만든 것이 큰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고객 서비스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어요. 인도 전역에 현대차 전용 서비스 센터를 확장하고 인도어를 사용하는 현지 직원들을 채용해 인도 고객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런 세세한 전략이 결국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가 성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에서 현대차의 성과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성과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인도 진출이 본격화된 것은 1996년 인도 챈나이에 첫 공장을 세운 때부터입니다. 당시만 해도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이 인도 시장에 도전하는 건 무척 드문 일이었어요. 인도 소비자들은 대부분 현지 브랜드인 마루티 스즈키에 익숙해져 있었고 외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도전에 과감히 나섰고 이를 위해 인도에 최적화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모델이 바로 산트로였어요. 이 차량은 현대차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담긴 첫 작품으로 인도 시장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산트로는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적인 디자인, 그리고 높은 연비로 인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게다가 현대차는 출시 초기 대대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펼쳤는데 당시 인도의 유명 배우 샤루크 칸을 브랜드 모델로 기용하여 인도 전역에 현대차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산트로의 성공은 단순한 차 판매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은 현대차를 통해 애국 브랜드가 아닌 자신들과 가까운 브랜드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죠. 차량의 품질과 디자인, 가격 대비 높은 성능 덕분에 현대차는 점차 인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기 시작했고 이후 현대차는 인도 시장 점유율 2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현대차는 산트로의 성공을 발판 삼아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인도 시장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인도에서 현대차는 이제 단순히 차를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인도 국민의 일상에 깊이 녹아든 브랜드로 자리 잡은 거죠. 이와 함께 영국 런던의 투자은행들도 현대차의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차가 인도에서 만들어낸 성공은 곧 전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의미할지도 모른다라는 평가가 나오며
현대차의 인도 성장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성공이 여기서 멈췄다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지 않았겠죠? 곧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현대차가 어떤 새로운 전략을 펼쳤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현대차의 성공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졌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도 시장에서의 큰 성장은 현대차의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어요. 특히 인도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도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존의 엔진 기술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거나 전기차 등 친환경 모델을 개발해야만 했죠. 바로 이 시점에서 현대차도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인도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았지만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모델의 판매가 영향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게다가 인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전기차를 도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인도 정부와 협력해 전기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인도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일조하며 자사의 친환경 차량 모델인 코나건의 Electrical 인도에 출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새로운 규제에 맞춘 수축 천연가스 모델도 동시에 출시했어요. CNG 차량은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인도 정부의 환경 규제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인도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선택을 제공할 수 있었죠. 덕분에 인도에서 현대차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까지 얻게 되었고, 이는 인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이런 빠른 대응과 현지화된 전략은 영국, 런던의 투자은행들을 포함해 전 세계 금융계에서도 극찬을 받았어요.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현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대차는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새로운 선도자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성공 뒤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인도 현지 업체들의 경쟁 강화로 인해 현대차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위기를 현대차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돌풍을 일으킨 현대차는 잠시 안도의 숨을 쉬는 듯했지만 곧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현지 자동차 업체들의 급격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위기였습니다. 특히 인도 대표 자동차 브랜드인 타타 모터스와 마루티 스즈키가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함께 현지화된 저가형 차량을 출시하면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위협받기 시작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도 내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인도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미루기 시작했고, 특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중산층 소비자들이 현대차 대신 더 저렴한 현지 브랜드 차량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매출 감소라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번에도 현대차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 시장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 경험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의 젊은 소비자들이 디지털에 익숙하다는 점에 주목한 현대차는 차량, 구매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어요. 고객들은 이제 쇼룸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차량을 비교하고 가상으로 시승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현대차는 인도만을 위한 특별한 금융 프로그램을 출시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 후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거죠. 이러한 금융 혜택 덕분에 많은 인도 소비자들이 다시금 현대차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인도의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이 기술은 차량과 스마트폰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어요. 현대차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특히 기술에 관심이 많은 인도의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경쟁사 대비 첨단 기술을 보유한 브랜드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러한 혁신적이고 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며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었어요. 영국 런던의 투자은행들은 현대차의 이 같은 혁신적인 대응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며
현대차는 단순한 제조업체를 넘어 미래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진짜 목표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인도를 넘어 아시아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이야기를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혁신적인 전략은 인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다시 한번 인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는 현대차가 다른 해외 브랜드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현대차는 인도 전역에 서비스 센터를 더욱 촘촘하게 설치하고 언제든지 고객들이 쉽게 차량 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인도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고, 현대차는 우리 곁에 항상 있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죠. 또한 현대차는 차량의 품질과 안정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현지화된 품질 테스트를 강화했습니다. 인도의 다양한 기후와 도로 상황을 고려해 더운 날씨와 고온, 습기 속에서도 차량이 잘 견딜 수 있도록 품질 기준을 강화했어요. 이렇게 인도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차량을 개발한 덕분에 현대차는 타타 모터스나 마루티, 스즈키 같은 현지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품질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비전을 품고 있었어요. 특히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도의 인프라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등 다양한 미래형 차량 개발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의 기술 혁신 허브인 방갈로르에 연구 개발센터를 세우고 인도의 우수한 IT 인재들과 협력해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현대차의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은 영국 런던의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도 혁신의 교과서로 평가받으며 현대차가 단순히 인도에서 성공을 거둔 것 이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게 됩니다.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은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선구자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하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죠. 이제 현대차는 인도 시장의 성공을 기반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이 현대차에 어떤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두 번의 큰 위기를 혁신적인 전략으로 극복해내며 단순한 자동차 브랜드가 아닌 미래 모빌리티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인도에서의 성공은 이제 아시아와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현대차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의 목표는 단순히 인도 시장의 성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집중하며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의 방갈로르에 설립한 R&D 센터를 중심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시장에도 적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에요. 인도에서 구축한 디지털 플랫폼과 커넥티드카 기술도 다른 나라의 시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어 현대차는 모빌리티 생태계의 혁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차의 노력은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요. 과거의 현대차는 단순히 가성비 좋은 차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적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의 친환경 차량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현대차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의 상징적인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의 투자은행들은 현대차의 이러한 성장과 비전에 대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현대차가 주도할 것이라고 극찬하며 현대차의 주식이 앞으로도 큰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현대차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현대차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의 성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역에 맞는 현지화 전략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진 기업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현대차가 펼칠 새로운 혁신과 성장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도 현대차의 성공 스토리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성공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